지금 일본 열도에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0대, 50대 일본 여성들이 하나둘 짐을 싸고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바로 한국 남자와 사랑하며 살고 싶다는 열풍 때문입니다. 지금 일본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한국 남자는 정말 달라요. 한국 남자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글이 매일 수백 개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50대 과부까지 온라인 한국어 강의를 듣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국 남자를 만나기 위해 일본 여성들이 하고 있는 충격적인 노력의 실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유키코입니다. 올해 47세죠. 도쿄에서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성공한 커리어우먼이라고 불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충격적인 만남이 있었거든요. 10년 만에 후배 사키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사키는 예전에 제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친구예요. 그때는 소심하고 자신감 없는 모습이었는데 10년 후 다시 만난 사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키코 선배님, 저 정말 행복해요. 사키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표정이 너무 밝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한국 남자친구와 같이 살고 있거든요. 매일매일이 이렇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처음엔 단순한 연애 자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저는 점점 더 충격을 받았어요. 선배님, 제가 생리할 때 이야기해도 될까요? 사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남자친구는 제가 생리 중일 때 따뜻한 물을 끓여서 가져다 주거든요. 그리고 배 마사지도 해줘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사랑받는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연애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퇴근하면 오늘 어땠냐고 물어봐요. 힘들었지 않냐고 고생했다고 말해주거든요. 사키의 목소리에는 진짜 행복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사랑받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그날 밤 집에 혼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47년을 살면서 정말로 사랑받아 본 적이 있을까요? 누군가가 저를 위해 따뜻한 물을 끓여준 적이 있었나요? 제가 힘들어할 때 아무 조건 없이 위로해준 사람이 있었던가요? 답은 없었습니다. 아니,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 사랑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걸요. 사키가 말하는 한국 남자친구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저도 그런 사랑을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47세라는 나이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정말 한국 남자들은 다른 걸까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키의 고백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거든요. 사랑받는다는 게 뭔지 처음으로 궁금해진 47세의 봄이었습니다. 사키와의 만남 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5년 전 결혼 직전까지 갔던 야마다 씨와의 관계를 떠올렸어요. 야마다 씨는 전형적인 일본 남성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예의 바른 성격, 경제력도 괜찮았죠. 주변에서는 좋은 남자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야마다 씨는 사랑보다는 편리함을 원했던 것 같아요. 유키코 씨, 결혼하면 회사 그만두고 집안일 좀 해주세요. 이게 그가 자주 한 말이었습니다. 저녁 준비하고 빨래하고 그런 거 좀 부탁해요. 그런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땠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고열로 39도까지 올랐던 날이었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야마다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안,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야근이 있어서.
택시 타고 가면 되잖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픈 저를 혼자 병원에 보내고 야마다 씨는 야근을 선택했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아버지 장례식 때였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장례식에 같이 가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야마다 씨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날 회사 회식이 있는데 부장님이 꼭 나오라고 했어. 미안해, 대신 조의금은 보낼게. 그 순간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약혼자의 아버지 장례식보다 회사 회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참았어요. 일본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야마다 씨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로 우울해할 때도 여자가 너무 감정적이면 안 되라고 말했어요. 제가 회사 일로 힘들어할 때도 그래도 결혼하면 그만둘 건데 뭘 그렇게 신경 써라며 무시했죠. 결정적인 순간은 저희가 파혼하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야마다 씨, 당신은 저를 사람으로 안 봐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아파도 슬퍼도 힘들어도 당신한테는 회사가 더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냥 당신 편의를 위한 도구인가요? 야마다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갑자기 왜 이래? 남자는 일이 우선이야. 그게 당연한 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도 평생 외로울 것 같다는 걸요. 진짜 사랑은 받을 수 없을 거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파혼을 결정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어요. 좋은 남자를 놓쳤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사키가 말하는 한국 남자친구와 비교해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한국 남자친구는 매일 오늘 어땠어? 고생했어? 라고 말해줘요.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연애할 때처럼 대해준다고 해요. 야마다 씨는 연애할 때도 이랬는데 결혼 후에는 어땠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놓친 건 결혼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다는 걸요. 사키와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정말 한국 남자들이 다 그래? 사키만 운이 좋은 거 아냐? 사키는 웃으며 태블릿을 꺼냈어요. 유키코 선배님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일본 정부 통계청 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한일 국제 결혼 수치예요. 최근 5년간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이 30% 이상 증가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숫자였습니다. 그것도 40대 이상 여성들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봐주세요. 사키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했다는 기사예요. 작년 통계로는 한국이 3만 5천 달러, 일본이 3만 4천 달러였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 한국이 일본보다 잘 살게 된 거죠? 제가 알던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 이미지였거든요. 요즘 도쿄 시부야에 가보세요. 한국어 학원마다 40대, 50대 여성들로 가득해요. 사키가 말했습니다. 제 친구 나오미도 이혼하고 나서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정말인가 싶어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놀랍게도 사키 말이 맞았습니다. 일본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한국 남자 관련 글이 넘쳐나고 있었거든요. 한국 남자와 사귀고 싶은데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한국어 배우는 게 도움이 될까요? 40대도 한국 남자가 좋아할까요? 이런 글들이 매일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었어요. 댓글도 수백 개씩 달려 있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실제 경험담들이었습니다. 한국 남자친구는 제가 직장에서 힘든 일 있으면 꼭 들어줘요. 그리고 제 편을 들어줘요. 생일 때 꽃다발 사다 주는 건 기본이고 평소에도 작은 선물을 자주 줘요. 읽으면 읽을수록 야마다 씨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야마다 씨는 제 생일도 자주 까먹었거든요. 꽃다발은 커녕 축하 문자도 늦게 보냈어요.
사키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한국관광공사 통계예요. 일본 여성 관광객이 작년에 40% 증가했대요. 특히 40대 이상이 가장 많고요. 왜 갑자기 한국에 관심이 생긴 걸까? 제가 물었어요. 드라마나 케이팝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남자들이 다르거든요. 감정 표현도 잘하고 여자를 정말 소중히 대해줘요. 일본 남자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집에 돌아와서 더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어 학원 수강 신청이 몇 달씩 밀려 있었어요. 특히 40대, 50대 여성 전용 클래스는 대기자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한 인터뷰 기사도 찾았어요. 53세 일본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야기였는데 처음으로 여자로 대접받는 느낌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요. 일본 여성들이 진짜 사랑을 찾아 나선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저도 그중 한 명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직접 한국어 학원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시부야에 있는 유명한 한국어 학원이었어요. 학원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40대, 50대 여성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젊은 학생들보다 훨씬 많았어요. 상담 받으러 오셨어요? 접수 직원이 물었습니다. 요즘 중년 여성분들 문의가 정말 많아서요. 대기 기간이 좀 길어요. 상담실에서 만난 선생님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올해 들어서 40대 이상 수강생이 3배 늘었어요. 다들 비슷한 이유로 오시더라고요. 어떤 이유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싶다, 한국 남성과 소통하고 싶다. 이런 이유가 대부분이에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애나 결혼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안심이 되었어요. 저만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혹시 같은 목적으로 다니는 분들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수강생들끼리 모임을 해요. 내일 오후에 있는데 참석해 보세요. 다음 날 카페에 갔을 때 저는 또 놀랐습니다. 7명의 여성이 앉아 있었는데 모두 40대 이상이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편해졌습니다. 저는 이혼한 지 2년 됐어요. 48세 마사코 씨가 말했습니다. 전 남편은 정말 냉정했거든요. 제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도 정신력이 약하다고만 했어요. 저도 비슷해요. 44세 아키코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있어도 늘 혼자인 느낌이었어요. 한국 드라마 보면서 저런 남자도 있구나 싶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52세 치카코 씨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고 3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에서 만난 한국 남성이 있거든요. 매일 안부 묻고 제 하루 일과를 궁금해해요. 20년 결혼 생활에서도 받지 못한 관심이에요. 정말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화상통화로 얼굴도 봤어요. 49세인데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제가 과부라고 하니까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제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치카코 씨가 받은 그 한마디를 야마다 씨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저희끼리 비밀 온라인 모임도 있어요. 마사코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 남성과 실제로 만나본 경험담도 공유하고 한국어 공부도 같이 해요. 가입하고 싶어요. 저는 즉시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저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일본 전국의 중년 여성들이 같은 마음으로 진짜 사랑을 찾고 있다는 걸요. 카페를 나오면서 마사코 씨가 말했습니다. 최근에 일본 남자들도 변하려고 노력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한국 남성들 때문에 위기감을 느낀다나 뭐라나. 정말요? 저는 놀랐어요. 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희는 이미 다른 세상을 알아버렸거든요. 집에 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구나. 일본 여성들의 마음속에서 말이에요. 사키가 약속한 대로 다른 친구들을 소개해 줬습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였어요. 45세로 2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유키코 선배님 처음 뵙겠습니다. 나오미의 첫인상은 밝고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전혀 이혼한 여성 같지 않았죠. 나오미는 한국어 실력이 정말 좋아요. 사키가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 남자친구와 사귀고 있거든요. 나오미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아직 사귄다고 할 정도는 아니고요. 언어 교환하면서 친해진 분이 있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한국어 학원에서 소개해줬어요. 일본어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 분하고 서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오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처음엔 공부만 할 생각이었는데 점점 친해졌어요. 어떤 분이에요? 42세 회사원이에요. 정말 다정해요.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혼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제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딸 이야기를 할 때도 딸을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네요 라며 걱정해줘요. 저는 치카코 씨가 했던 말과 똑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남자들은 정말 다른가 봅니다. 전 남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나오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이혼 얘기할 때도 내가 참지 못해서 그렇다고 했거든요. 제 잘못이라고만 했어요. 두 번째로 만난 건 치카코였습니다. 49세로 3년 전에 남편을 잃었다고 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치카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0년 결혼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 남성을 알게 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연히 온라인 한국어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때 채팅창에서 한국분과 대화하게 됐거든요. 치카코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한국어 연습이었는데 점점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지금도 연락하세요? 네, 매일 해요. 치카코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잘 주무셨어요? 라고 문자 와요. 저녁에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봐 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마다 씨는 연애할 때도 이런 관심을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나이 차이는 어떻게 돼요? 사키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45세예요. 4살 어리죠. 치카코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 차이를 별로 신경 안 쓴다고 해요. 오히려 나이 든 여성을 더 성숙하다고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여자가 나이가 많으면 연애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치카코가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 잃고 혼자 사시느라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이제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실 자격이 있다고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49세 과부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해주는 남자가 있다니요. 한국어 학원에 다니는 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이유예요.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시작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남성과 만나고 싶어서죠. 학원 선생님도 알고 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아시죠. 치카코가 웃었습니다. 요즘은 아예 한국 남성과의 소통을 위한 한국어 같은 수업도 있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는 걸요. 일본 전국의 중년 여성들이 같은 마음으로 새로운 사랑을 찾고 있다는 걸요. 47세라는 나이가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한국어 학원 등록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첫 수업날 교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12명의 수강생 중에 저와 비슷한 나이대가 10명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분이 인사했습니다. 50세 정도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저도 처음입니다. 유키코라고 해요. 저는 에미코예요. 혹시 저와 비슷한 이유로 오신 건 아닐까요? 에미코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이유죠? 저도 궁금했어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요. 특히 한국 남성들의 문화를요. 에미코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수업이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선생님이 연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표현을 배워볼게요 라고 하자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하고 있었거든요.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고마워요. 이런 표현들을 배울 때 분위기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20대 대학생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마치 시험 공부하듯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휴식 시간에 에미코 씨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국 남성과 교류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 말에 교실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분들도 하나둘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같은 이유예요. 45세쯤 되어 보이는 분이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새로운 사랑을 찾고 싶은데 일본 남자들은 너무 차가워요. 맞아요. 또 다른 분이 동조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보면서 저런 남자들이 정말 있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만나본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때 52세로 보이는 분이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온라인으로 한국 남성과 언어 교환을 하고 있어요. 정말 다릅니다. 제가 힘든 일 있으면 먼저 걱정해 주시고 항상 제 기분을 살펴봐 주세요. 정말요? 여러 명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네, 매일 안부 문자도 보내주시고요.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연인이면 서로 챙기는 게 기본이라고요. 저는 야마다 씨를 떠올렸어요. 연애 3년 동안 안부 문자를 먼저 보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희끼리 비밀 단체 채팅방도 있어요. 에미코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같이 하고 한국 남성들과 만날 수 있는 정보도 공유해요. 저도 가입하고 싶어요. 저는 즉시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채팅방에는 30명이 넘는 40대, 50대 여성들이 있었어요.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채팅방에서 공유되는 정보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남성들과 실제로 만나는 방법, 언어 교환 앱 사용법, 한국 문화 이해하는 법 등등.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실제 경험담들이었어요. 한국 남자친구는 제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마사지 해줘요. 그리고 제 편을 들어줘요. 데이트할 때 제 가방도 들어주고 문도 열어줘요. 2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대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구나. 일본 중년 여성들의 마음속에서 말이에요. 선생님도 이런 분위기를 알고 계셨나 봅니다. 요즘 한국어를 배우시는 이유가 많이 바뀌었어요. 수업 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K-팝이나 드라마 때문이었는데 요즘은 실제 한국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어 학원이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찾는 곳이 되었구나. 그리고 저도 그 희망의 여행을 시작했구나. 한국어 실력이 조금 늘자 학원에서 서울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해줬습니다. 3박 4일 일정이었는데 참가자 대부분이 저와 비슷한 나이대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세련되고 현대적일 줄 몰랐거든요.
하네다 공항보다 훨씬 깔끔하고 넓었어요. 와, 정말 멋지네요. 함께 온 에미코 씨가 감탄했습니다. 일본보다 더 현대적인 것 같아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는 길도 신기했어요. 전철 안이 정말 깨끗하고 승객들도 질서정연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숙소는 명동 근처 호텔이었어요. 체크인할 때 호텔 직원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일본에서 오셨군요. 한국 여행 처음이세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첫날 저녁 명동 거리를 걸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시부야보다 더 화려하고 활기찼거든요. 음식점, 카페, 쇼핑몰이 즐비했고 사람들 표정도 밝아 보였어요. 아줌마, 일본 분이세요? 길에서 만난 떡볶이 아저씨가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이거 맛있으니까 꼭 드셔보세요. 아저씨는 떡볶이를 더 많이 담아주면서 일본 관광객 환영이에요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따뜻함을 느낀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한강공원에 갔어요. 가이드로 온 한국 남성이 있었는데 정말 다정했습니다.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일본 분들이시군요. 한강 처음 보세요? 그가 환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여기서 치킨과 맥주 드시는 게 한국 문화예요. 같이 체험해 보실래요? 우리가 앉아서 치킨을 먹고 있을 때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일본 여성분들 정말 우아하세요.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성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정말요? 에미코 씨가 부끄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네, 차분하고 배려심이 깊으시잖아요. 한국 남자들이 추구하는 이상형이에요. 가이드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실수로 음료수를 흘렸어요. 당황하고 있는데 가이드가 바로 달려와서 물티슈로 닦아줬습니다. 괜찮으세요? 옷에 묻지 않았죠? 그의 배려심에 감동했어요. 야마다 씨였다면 조심하지 그랬어라고 했을 텐데요. 셋째 날 동대문에서 쇼핑할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가게 사장님이 일본어로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해 주시고 옷을 고르는 동안 계속 챙겨주셨거든요. 이 색깔이 고객님 피부톤에 잘 어울려요. 이 스타일이 일본 여성들에게 인기 많아요.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더라고요. 계산할 때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일본 고객님들 정말 예의 바르세요. 한국에 자주 놀러 오세요. 마지막 날 인사동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한국 문화를 체험했어요. 차를 내어주신 아저씨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가까운 나라인데 왜 이제야 오셨어요? 아저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한국 남자들 좋지 않아요? 일본 여성들한테 정말 잘해줄 텐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인 저희를 이렇게 환대해준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4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에미코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다른 나라 같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하고 친절할 줄 몰랐어요. 맞아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보다 더 세련된 것 같았어요. 완전히 선입견이 바뀌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다른 나라라는 걸요. 그리고 한국 남성들의 따뜻함도 진짜라는 걸요. 이제 정말로 한국 남성과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남성과의 만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에서 소개해준 언어 교환 프로그램에 신청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준호라고 합니다. 첫 언어 교환 파트너로 만난 분이 인사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일본어 배우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저는 유키코입니다.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처음엔 긴장했지만 준호 씨가 워낙 편안하게 대해줘서 금세 자연스러워졌어요. 한국어 공부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준호 씨가 궁금해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겨서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워서 둘러댔어요. 그렇군요. 혹시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준호 씨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몇 번 만나면서 저는 점점 준호 씨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이었어요.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준호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저는 간단히 말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혼자 회사 운영하시는 거 정말 대단하세요. 준호 씨가 진심으로 위로해 줬어요. 오늘 공부는 쉬고 차나 한 잔 드실래요? 그날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사키가 말했던 그 느낌이구나. 누군가가 제 마음을 진짜로 걱정해주는 느낌 말이에요. 사실 저 혼자 살고 있어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결혼한 적은 있지만 파혼했거든요.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준호 씨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나이나 과거 경력 같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죠.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야마다 씨는 제 과거를 항상 문제 삼았거든요. 유키코 씨는 정말 멋진 분이에요. 준호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혼자서 회사도 운영하시고 새로운 언어도 배우시고 47세라고 하셨죠? 전혀 안 보여요. 정말 젊고 아름다우세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누군가가 제게 아름답다고 말해준 게 언제였을까요? 야마다 씨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준호 씨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연인이면 서로의 좋은 점을 말해주는 게 당연하죠. 한국에서는 그게 기본이에요. 연인이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저희가 연인 사이일까요? 그날 밤 학원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 후기를 올렸어요. 정말 달라요. 제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주는 남성을 처음 만났어요. 부럽다. 저도 빨리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그런 분을 만났어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에미코 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유키코 씨 정말 부러워요. 저도 용기 내서 언어 교환 신청해 볼게요. 꼭 해보세요. 정말 다른 세상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몇 주 후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정식으로 데이트 해볼까요? 언어 교환이 아니라 진짜 데이트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47세의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걸요. 네, 좋아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47세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구나. 진짜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이 찾아오는구나. 사키가 말했던 그 행복을 저도 이제 알 것 같았어요. 한국 남성과의 만남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열도를 뒤흔들고 있는 조용한 혁명, 저도 이제 그 일부가 되었습니다. 47세 유키코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가 지금 막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엔 어떤 울림을 남겼나요? 감동주의보는 앞으로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따뜻한 힘과 특별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그 여정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